여러분, 안녕. 자, 오늘은 동물과 에너지 네 번째 중단원을 나갈 건데요. 세포호흡과 에너지에 대해서 나갈 거고, 첫 번째는 에너지를 얻는 세포호흡에 대해서 배울 거고, 두 번째로는 함께 일하는 기관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우선은 세포호흡은 우리가 앞서서 계속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세포호흡이라는 거는 세포에서 영양소가 산소와 반응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영양소와 산소 는 순환계를 통해서 세포에 전달이 되죠. 그러면 세포 안에서 이 영양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이때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라고 했었죠? 맞아요. 엽록체라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가 있는데요. 바로 이 세포 안에서도 이런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이 있어요. 이 C의 이름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라는 이런 세포 소기관이 있어서 영양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결국 에너지가 나오고, 이때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데 의의가 있고, 이때 에너지 형태는 생명 에너지와 대부분의 생명 에너지와 일부 열 에너지 형태로 나오게 되고, 이 생명 에너지는 세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명 활동에 쓰이게 되고, 이때 열 에너지는 생물이 체온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 에너지는 어떤 생명 활동에 쓰이는지 이용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체온 유지에 사용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공부할 때 필요한 두뇌 활동 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리를 내서 웃거나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하는 거, 달리기 하는 거, 이런 것들 모두 우리의 움직임 모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장하는데, 생장 또는 성장 같은 말이에요. 하는데 에너지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영양소의 종류를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탄수화물이라는 거는 포도당 이런 것들이 있었죠. 포도당, 엿당, 과당 이런 것들이 있었고, 지방이라고 하면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이런 게 있었고, 단백질이라고 하면 아미노산, 중간 단백질 이런 것들이 있었죠. 결국에는 이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를 보면 탄소, 산소, 수소가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와 산소가 만나면 이산화탄소 형태로 분해가 되고요.
그리고 산소랑 수소가 물 형태로 분해가 됩니다. 세포호흡을 거쳐서. 근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런 탄수화물이나 지방에는 없는 질소를 가지고 있어서 이 질소가 세포호흡을 거쳐서 분해될 때에 암모니아 형태로 분해가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때 배설계 설명할 때 말했듯이 암모니아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간에 가서 요소, 약한 독성을 가진 요소 형태로 바꾼다고 했어요. 요소는 대체로 이런 식으로 생겨서 독성이 약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결국 요소 형태로 우리 순환계를 거쳐서 오줌으로 배설이 되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날숨 형태로 기체 형태로 배설이 되고, 물 같은 경우는 수증기 형태로 날숨을 통해서 배출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물이라는 액체 형태로 오줌이나 땀을 통해서 배설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세포에 필요한 물질과 세포 결과 만들어지는 그런 노폐물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기관계가 관련이 되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인 영양소를 먼저 보면, 영양소는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죠?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해야지만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소화계에서 음식물이 영양소 형태로 소화를 해야 하고, 그리고 소장의 융터를 통해서 흡수가 돼야지만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영양소가 운반이 되려면 순환계를 거쳐서 운반이 되겠죠. 순환계를 거쳐서 영양소가 운반이 됩니다. 그렇게 운반이 돼서 이 세포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엔 산소를 보면, 산소 같은 경우는 그렇죠. 호흡계를 통해서 들숨 형태로, 그래서 들숨은 외호흡이죠. 들숨 형태로 우리 폐 안에 전달이 되면 폐포를 둘러싼 모세혈관과의 기체 교환에 의해서 모세혈관에 녹아들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순환계 중에서도 적혈구, 특히 헤모글로빈에 결합된 상태로 운반이 되겠죠. 그래서 조직세포,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는 조직세포에 영양소와 산소가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조직세포는 특히 조직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소기관이 세포호흡을 하겠죠. 그래서 영양소를 산소와 반응시켜서 분해를 할 텐데, 이때 에너지가 나오게 돼서 우리가 생명활동에 쓴다고 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영양소가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고, 더불어 단백질 같은 경우는 분해될 때에 암모니아가 나오고, 이 암모니아가 간에 가서 요소 형태로 바뀐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런 노폐물들은 어떻게 제거가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산화탄소랑 물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환계를 통해서
폐로 운반이 되겠죠. 폐에 도달하게 되면 날숨 형태로 외부로 방출이 될 겁니다. 이때 물은 수증기 형태겠죠. 이번에는 요소와 물이 어떻게 제거되는지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환계를 통해서 어디로? 신장 또는 콩팥으로 운반이 될 겁니다. 그러면 콩팥에 있는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인 그렇죠. 네프론을 거치게 될 거고 네프론에 의해서 오줌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신후에 잠깐 임시적으로 저장되었다가 오줌과 방광 그리고 요도를 통해서 배출이 되겠죠. 그래서 배설계에 도달을 하면 오줌 형태로 배설이 될 거예요.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된 걸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거 멈춰 놓고 학습지에 또는 노트에다가 필기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각 기관들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지어서 이 생명이 살아갈 수 있게끔 서로 연관된 작용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 몸에서 생물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여러 기관계가 협력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세포호흡이 잘 일어나려면 각 기관계가 조화롭게 작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함께 일하는 기관계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거 여러분들 학습지에 있을 거예요. 이거를 같이 채우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소화계에서는 음식물이 들어오고 있죠. 이 음식물이 소화되고 흡수되는 과정이 일어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영양소는 순환계를 통해서 각 세포로 전달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순환계에서는 영양소뿐만 아니라 산소를 세포로 운반을 해주고 이때 세포호흡이라는 과정이 일어나요. 세포에서는. 그래서 에너지를 얻는데 그때 영양소를 산소와 반응시켜서 결국 뭐로 분해했었죠? 그렇죠.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암모니아 이런 것들. 또 암모니아가 간으로 이동을 해서 요소 형태로 변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순환계에선 운반을 해줍니다. 그럼 이번에 호흡계를 볼게요. 호흡계는 들숨 형태로 산소를 얻고 날숨 형태로 CO2를 내뿜죠. 그리고 배설계 같은 경우는 순환계에 의해서 요소 등을 전달받으면 요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즉, 오줌을 만들고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오줌을 만들고 방출하는, 배설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기관계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 가면서 함께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사람이라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리되어 있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들 학습지에 필기를 해 놓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서 뭐 자세히 더 적고 싶은 친구는 자세히 더 적어도 좋아요. 예를 들어 뭐 소화계에서 특정 녹말이 어떻게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는지, 어떤 효소가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적고 싶으면 적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포 호흡과 그리고 각 기관계가 어떻게 같이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스스로 확인하기 189쪽을 풀어주면 됩니다. 안녕.